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28회 실기 2편입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편마비가 왼쪽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다른데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가죠. 근데 내려갈 때는 마비된 다리가 먼저 갑니다. 물론 맨 먼저 나가는 건 무조건 지팡이죠. 지팡이.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갈 때 또는 평지는 마비된 다리. 마비된 다리가 왼쪽이죠. 그러면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러한 순서로 내려가야겠죠. 24번에 2번입니다. 25번입니다. 이동 욕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위해 주의할 점으로서 옳은 것은 욕조 안이 미끄러워야 한다. 공기 주입과 조립이 복잡해야 한다. 팽창된 상태에서 변형이 가능해야 한다. 모서리가 각이 잡혀 있는 사각이어야 한다.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네, 답은요? 네, 5번입니다.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욕조 안이 미끄러워서는 안 되겠죠? 공기 주입과 조립이 복잡해도 안 되겠죠? 팽창된 상태에서 변형이 가능하면 안 됩니다. 고정되어 있어야죠. 모서리가 각이 잡혀 있을 사각이 안 됩니다. 둥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5번입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에게 적절한 식단은 고혈압 대상자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의 과다 섭취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통곡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 1번 쌀밥 육개장 어리굴젓 잡곡밥 김치찌개 오징어 튀김 콩밥 깻잎장아찌 삼겹살구이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 삼치구이 보리밥 감자국 자반고등어조림. 네, 답은요. 예, 4번 통곡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가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죠. 삼치구이 생선 좋습니다. 1번은요. 어리굴젓 소금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2번은요. 오징어 튀김. 이 기름에 튀긴 거 이런 것은 고혈압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깻잎장아찌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죠. 절인 거 좋지 않습니다. 5번은요. 자반고등어조림 절인 거 좋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식단 제일 적은 소금 섭취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인다. 그 다음에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통밀이라든가 고구마, 돼지고기, 고등어, 바나나 이런 것들에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동물성 지방은 좋지 않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을 줄인다. 카페인 좋지 않다.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이런 것들이 고혈압 대상자의 식단입니다. 27번입니다. 대상자의 세탁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오염이 된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앱을 빨래한다. 새로 구입한 옷은 한 번 입고 세탁한다. 수선이 필요한 옷은 세탁 후에 수선한다. 커피 올리고는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로 섞어서 살살 문지른다. 혈액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네, 정답은요? 네, 그렇죠. 4번이죠. 커피 얼룩은 식초하고 주방세제를 1대1로 섞어서 살살 문질러준다. 그러면 다른 지문을 볼게요. 오염된 세탁물을 모아서 이게 틀렸죠. 오염된 세탁물 모아서 하게 되면 상호 오염이 돼서 좋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좋죠. 새로 구입한 옷은 한번 입어보고 세탁한다. 세탁하고 입는 것이 좋습니다. 입어보고 세탁한다가 틀렸죠. 세탁한 후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구입한 옷. 수선이 필요한 옷은 세탁 후에 수선한다. 수선하고 세탁한답니다. 틀렸죠. 수선하고 세탁한다. 혈액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뜨거운 물이 아니고 찬물로 세탁한 후에 뜨거운 물로 헹군다. 뜨거운 물로는 헹군다. 찬물로 세탁한다. 뜨거운 물이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오염된 세탁물은 다 같이 하면 상호 오염이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게 좋다. 새로 구입한 옷은 세탁하고 입는다. 수선이 필요한 옷은
수선한 후에 세탁한다.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로 섞어서 살살 문지른다. 혈액이 묻은 옷은 찬물로 세탁하고 더운 물로 헹군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와 외출을 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상생활이 어렵다. 외출.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한다. 외출 후 돌아와 바로 낮잠을 자게 한다. 자동차에 오를 때 요양보호사가 먼저 탄다. 외출 후 보호자에게 만족하였는지 확인한다. 계단에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네, 답은요? 그렇죠. 5번이죠. 네, 계단에 오르는 거 힘들죠. 네, 몇 걸음에 한 번씩은 쉬게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1번은요. 보폭을 높게 하면 힘들고 따라오지 못하겠죠. 틀렸습니다. 외출 후 돌아와 바로 낮잠 자면 낮잠을 많이 자게 되면 밤에 잠을 안 자게 되죠.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오를 때 요양보호사가 먼저 탄다? 아니요. 대상자가 먼저 타게 하고 요양보호사 보호하다가 나중에 탑니다. 외출 후 보호자에게 만족했는지 확인한다. 보호자에게 틀렸습니다. 대상자에게 만족했는지 물어봐야겠죠. 네, 답은 5번입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입을 꼭 다문다.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다.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높게 한다. 대상자와 비껴앉는 자세를 취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입을 꼭 다문다.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와 마주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높게 한다 틀렸고요. 높게 같이 맞추는 거고 대상자와 비껴앉는 틀렸죠. 마주보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30번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듣는 중간에 계속해서 조언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설득한다. 듣기 전에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한다.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근거로 대답한다. 대상자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옳은 것은요, 네, 5번이죠. 대상자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조언하는 거, 설득하는 거, 예, 상대방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먼저 말할 거 준비하는 거, 자기 경험 근거로 대화하는 거, 이런 건 다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30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대상자가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다라고 말할 때 공감적 반응. 저도 여기저기 아파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그 연세가 되면 다 아파요. 약 잘 챙겨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죠? 공감적 반응은 뭡니까? 상대방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공감을 표시해 줍니다. 너무 아프다. 아프시죠? 이렇게 아프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해 주면서 공감하는 겁니다. 5번이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것이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32번입니다. 실금을 한 대상자가 옷 갈아입는 것을 거부합니다. 옷 갈아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나전달법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나전달법입니다. 옷 갈아입는 것이 왜 싫으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옷 갈아입으면 개운하실 거예요. 계속 그러시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피부 발진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답은요? 그렇죠. 5번이죠.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피부 발진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나 전달법은 문장에 나를 넣어보시고 말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옷 갈아입는 것이 왜 싫으세요? 싫은 분이 누구죠? 그렇죠. 대상자죠. 내가 아니고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이 아니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누구죠? 대상자죠. 예. 옷 갈아입으면 개운하실 거예요. 누가 개운하죠? 대상자가 개운하죠. 내가 아닙니다. 계속 그러시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죠?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가 아니죠.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피부 발진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요. 누가 걱정하는 거죠? 걱정이 돼요는
예, 내가 걱정이, 나는 걱정이 돼요. 이것을 문장으로 해보면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피부 발진이 생길까 봐서 제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나는 걱정이 된다. 나를 집어넣었을 때요. 그래서 나 전달법. 나는 이러이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전달하는 겁니다.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3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치매 대상자가 옷을 입습니다. 1번 단추가 많은 옷을 제공한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옷을 입게 한다.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놓아준다. 색깔이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옷을 입힌다. 옷 입기를 거부하면 야단쳐서 입힌다. 답은요? 그렇죠.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놓아줘서 차례차례 입게 하면 되겠죠. 단추가 많은 옷. 예, 치매 대상자에게 안 좋죠. 대상자가 좋아하는 옷을 입게 한다.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이것도 아니죠. 색깔이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옷도 아닙니다. 옷 입기를 거부하면 야단치는 거 이런 것도 좋지 않죠.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놓아줘서 옷 입기를 돕는 방법 좋습니다. 3번입니다. 3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를 뜯어먹으면서 기저귀를 뜯어먹는다. 요양보호사에게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거절한다.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그렇게 맛있어요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한다. 기저귀 먹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뺏는다. 바꿔 먹자고 하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약과와 교환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바꿔 먹자고 하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약과를 주고 예, 바꾸게 되죠. 1번 같이 더러워서 먹는 거 거절, 부인, 또는 가르치려고 뭐 훈계하는 거, 부정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맛있어요라고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한다. 이런 것은 뭐예요? 기저귀를 계속 먹어도 좋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예,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뺏는 거, 부정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 다 좋지 않죠. 바꿔 먹자고 하면서 좋아하는 약과와 교환한다. 5번이 맞습니다. 35번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밤에 무서워서 잠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조명을 밝게 해준다. 수면제를 제공한다.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한다. 대상자 스스로 문단속을 하게 한다. 옳은 것은요? 네, 그렇죠. 조명을 밝게 해줘서 예, 무섭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죠. 3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목적도 없이 초조해하며 돌아다닌다. 그럴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해준다. 현관문을 열어놓는다.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백회동선을 차단하여 위험을 막는다. 침실에 머물게 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배회하는 어떤 예,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대소변이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소변이 보고 싶은데 예, 그러한 어떤 생리적 작용 때문에 초조해하며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는 이씨 어르신과 마주칠 때마다 계속 반복이죠. 욕하고 화를 내고 매일매일 말다툼을 할 때 돕는 방법은 무서운 어조로 제지한다. 싸울 때마다 사과한다. 퇴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방을 바꾸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왜냐하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씨 어르신도 보호할 필요가 있죠. 방을 바꿔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9번의 5번입니다. 4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옷을 다 벗고요.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당장 바지 입으세요. 2. 여기서 쫓겨나고 싶으세요? 3. 바지 갈아입혀 드릴까요? 4. 지금 성희롱 하시는 거예요? 5. 바지 벗고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정답은요? 그렇죠? 예. 바지를 갈아입혀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옷을 입혀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40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대상자가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얼굴이 파래가지고 호흡을 못하고 있다.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있습니다. 응급처치 방법은 등을 쳐서 음식물을 토하게 한다.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뱉어내게 한다. 소금물을 먹여서 토하게 한다. 대상자를 바닥에 눕혀서 손깍지를 끼고 가슴을 압박한다. 뒤에서 끌어안아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이죠. 의식이 지금 뭡니까? 기도가 막혔죠. 방울토마토가 먹다가 식도로 내려가서 위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로 내려가서 기도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식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뒤에서 끌어안고 주먹을 쥔 손을 감싸는 다음에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 당기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게 되면 기도를 막고 있던 방울토마토가 튀어나올 수가 있죠. 41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대상자의 한쪽 팔에 뜨거운 물을 쏟았을 때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수포가 생기면 터뜨린다.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 반지나 팔찌 등을 그대로 둔다. 화상 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씻는다. 응급처치로서 옳은 것은 그렇죠. 깨끗한 물에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가장 먼저 좋은 것은 뭡니까? 그렇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궈두는 거. 10분 정도 담궈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죠? 그렇다면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1번은 수포가 생기면 터뜨린다. 좋지 않습니다. 감염될 수 있죠.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 약간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 건 좋습니다. 세게 흐르는 이 부분이 틀렸죠.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화상 입은 부위에 피부가 벗겨지거나 그렇게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지나 팔찌 등을 그대로 둔다. 틀렸죠. 부어오르게 되면 못 뺍니다. 그래서 빼두는 게 좋습니다. 반지나 팔찌 등은요. 화상 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씻는다.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찬물에 씻는다. 찬물에 씻는다도 틀렸죠. 담궈둔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넘어져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아마 삐었겠죠? 통증 부위에 부종과 붓고 출혈까지 있다. 피도 흘린다. 몇 걸음 걸어보게 한다. 발목에 온찜질을 해준다. 손상된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튀어나온 부위를 직접 눌러서 지혈한다. 출혈이 있는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는다. 그렇습니다. 답은 여기 표기되어 있죠. 손상된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시켜준다. 다른 방법들은 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